사장님, 우산도 없이 나오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후딱 가면 되죠. 그러자 수덕 씨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씌워주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쌌어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백반집을 운영하며 자식을 다 키워놓은 62세 여성분이 겪은 황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이 운명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보이는 행동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의 넓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30 중반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죠. 처음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가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여자 몸으로 홀로 남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봐서 가게 문을 열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면 뻗듯이 쓰러져 잠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애들이 커서 독립하고 가게 일도 손에 익고 나니 그때부터 외로움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릴 때면 괜히 텅 빈 집이 더 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더 심해졌고 이불을 덮고 누워도 허전했어요. 몸이 피곤해 쓰러질 듯한 날에도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질 않을 지경이었죠. 그렇다고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고 내 나이에 무슨 남자냐 싶었죠. 그리고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싶어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거였어요. TV를 보는데 젊은 남녀가 서로 다정하게 기대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나도 한때는 저랬지. 어깨를 감싸 안아주던 손길, 귓가에 들리던 낮고 다정한 목소리, 손등을 스치는 따뜻한 체온, 뭐 그런 걸 회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졌어요. 다 늙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알면 주책이라고 하겠네.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냥 TV를 꺼버렸죠. 그러다 어느 날 백반집에서 장사를 하다가 손님들 사이로 나란히 걸어오는 부부를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 불러도 될 나이의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꼭 젊은 연인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다정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괜히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마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죠. 나도 죽기 전에 누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보아줄까?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아서라 아서. 이 나이에 남자 만나면 남들이 뭐라 할 거야. 자식들은 또 뭐라 할 거고. 그냥 일이나 하자.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하다가 가게 문을 닫고 시장을 빠져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인사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말을 걸어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고개를 돌려 누구인지 보았는데 낯선 남자가 야채 가게 옆에 서 있었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에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그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이 반듯한 인상. 보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빠서 외모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그 남자는 그들과 달랐어요. 아, 네, 뭐. 애써 무심한 척하며 대답했는데 그 남자는 빙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번에 여기 야채 가게를 인수한 박수덕입니다. 앞으로 자주 뵐 건데 서로 얼굴 보면 인사해요. 별것 아닌 인사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왔어요. 미쳤나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야. 순간 얼굴이 붉어오는 것 같아 급히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요. 저는 바빠서 다음에 또 봬요. 그렇게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가게 문을 열러 갈 때면 수덕 씨가 야채 가게 앞에 서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백반이 꼭 집밥 같습니다. 반찬도 간간하게 입에 달라붙고요. 가게로 찾아와 백반을 먹고 가기도 해서 날이 갈수록 수덕 씨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게 마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덕 씨가 문을 두들겼어요. 사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이제 막 끝내고 가려던 참이에요. 그는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제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가게 일하시느라 손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이런 손으로 매일 일하시면 아프실 텐데. 괜찮아요. 뭐, 일하다 보면 손 거칠어지는 거야 다반사죠. 대수롭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는데 갑자기 수덕 씨가 웃으며 뭔가를 내밀었어요. 이거 핸드크림입니다. 사장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이걸 왜? 그냥 샀어요. 어서 받으세요. 수덕 씨는 막무가내로 핸드크림을 떠넘겼고 저는 얼떨결에 받게 되었어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마감하고 들어가세요. 전 그만 가볼게요. 수덕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거 주러 온 거라 말하고는 돌아가 버렸고 혼자 가게에 남아 뚜껑을 열고 손에 바르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냄새 좋다. 한동안 향기에 취해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도 모르게 수덕 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닫을 때면 혹시라도 그가 나타날까 싶어 괜히 천천히 정리했고요. 가끔은 일부러 밖을 내다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칠 때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어요. 오늘도 힘드셨죠? 저도 오늘은 일이 많아 피곤했는데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언제 피곤했는지 모르겠네요. 능청스럽게 건네는 수덕 씨의 말 한마디에 주책맞게 가슴이 뛰더군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고 설레는 기분이 찾아온다는 게 처음에는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고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던 어느 날 퇴근하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수덕 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사장님, 우산도 없이 나오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후딱 가면 되죠. 그러자 수덕 씨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씌워주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쌌어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날에는 소주 한 잔 해야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한 잔 하실래요? 그래요. 이왕 만난 김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린 술집으로 향하였고 처음 마주한 술자리였지만
어색함 하나 없이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어요. 사장님은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일찍 떠나서요. 그랬군요. 저도 와이프가 먼저 떠나서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과는 뭔가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이제 누구 좀 만나셔야죠. 누가 저 같은 사람을 거들떠 보겠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고우신데. 아님 저 어떠십니까? 저는 사장님이 마음에 드는데.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TV 속 남녀처럼 수덕 씨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도 된다는 건가? 정말 그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우리 일어날까요? 수덕 씨의 말에 저는 몸을 일으켜 가게에서 나왔고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집으로 향했는데 그 사람은 우산을 씌워주며 집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집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아늑하기는요. 아무도 안 와서 횡하기만 한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며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새 수덕 씨가 내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리고 다가온 수덕 씨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니 제 머리 위에 떨어진 빗방울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추우시죠? 조금요. 수덕 씨는 조용히 저를 감쌌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마치 잠겨있던 문이 열리듯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어 수덕 씨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수덕 씨와 밤을 보낸 후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시장에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고 찾는 사이가 되었죠. 아침이면 수덕 씨가 가게에 들러 나를 바라보며 안부를 건넸는데 그 작은 보살핌이 어찌나 힘이 되던지요. 저는 늘 혼자였는데 이제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든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바쁜 와중에 수덕 씨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말 드리기가 그런데. 평소에는 늘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어쩐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말해보세요.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자 수덕 씨는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는데 당장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말 불편하시죠? 그럼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 말의 순간 망설여졌어요. 돈이라는 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초조한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보름 안에 해결되니까 갚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이면 그렇게 엄청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뜻 내어주기가 망설여졌고 그걸 눈치챘는지 수덕 씨는 말을 덧붙였어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었어요. 결국 통장에서 500만 원을 찾아 그에게 건네주었네요. 고마워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은
사장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기분이 묘하게 좋았고 사랑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라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게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수덕 씨는 약속대로 돈을 갚았어요. 그것도 작은 선물과 함께요.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일 안 겪고 넘어갈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건 작은 성이니까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말하며 예쁘게 포장된 머리핀을 내밀었어요. 순간 부끄러워지더군요. 수덕 씨를 잠시라도 의심했다는 게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 그렇게 시작된 돈거래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어요. 500만 원이 지나고 또 몇 주 후엔 300만 원, 다시 200만 원. 그렇게 저는 어느새 수덕 씨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빌려가면 곧잘 갚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날짜가 칠필 미루어졌고요. 모질게 달라 말했어야 했는데 돈보다는 그가 더욱 소중했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봐, 혹시라도 나에게 실망할까봐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덕 씨가 얼굴이 질린 채 찾아와 말을 꺼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니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살려달라니 그에게 큰일이 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벌렁거리더군요. 사채업자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저를 가만 안 둔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사채업자요? 대체 왜요? 사실 딸이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수술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은 없지. 급한 마음에 사채를 썼는데 이놈의 이자가 원금을 넘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며칠 안에 갚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제발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숨이 넘어가듯 말하는데 저 또한 수덕 씨가 어떻게 될까 싶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요?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데요? 1억이요. 1억만 있으면 전부 해결할 수 있어요. 1억 원. 지금껏 빌려준 돈도 수천만 원이 넘는데 이제는 1억이라니. 지금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혹시 대출은 안 되십니까? 사장님은 가게도 있고 신용도 괜찮을 텐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말을 믿어야 할까? 그와 동시에 수덕 씨가 해준 다정한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 함께했던 순간들이 진심이었다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데 그런 그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내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 돈이 없으면 전 정말 끝장입니다. 제 표정이 흔들리는 걸 느꼈는지 수덕 씨는 더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간절한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알겠어요. 딸을 살리려고 하신 건데.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가게를 담보로 잡았고 제 신용도 괜찮았기에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이 돈을 건네주면 저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서류 심사 끝나면 대출이 나올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창구 여직원의 말에 일어서 은행을 나오는데 수덕 씨가 갚겠지.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불안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 넘는 돈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런데도 그를 믿고 빌려주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이 흐려진 것인지
그렇게 밤새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덕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냥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러자 그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또 다녀갔어요.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딸까지 가만 안 둔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마음을 바꾸실까봐 너무 불안해서요. 이틀 후면 돈이 나오는 건 맞죠? 그는 몸을 사시나무같이 떨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전수덕 씨를 안아주며 진정시켜 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수덕 씨에게 등을 돌려도 전 절대 돌리지 않을 거니까요. 그날은 차마 수덕 씨를 보낼 수가 없어 그와 함께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대출이 나오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아들의 손에 은행 대출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그게 왜 너한테 있는 거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갑자기 1억 원을 빌렸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덕 씨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답답했는지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엄마, 혹시 누구한테 사기 당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라니. 난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며 지금껏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저의 기대와는 달리 경악을 하며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사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어요. 엄마 마음을 이용해서 돈 뜯어먹고 있는 거라고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 거죠? 일단 연락 다 끊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문 열지 마요. 하지만 이미 본능적으로 손이 문고리에 닿았고 그곳엔 수덕 씨가 서 있었어요. 너야? 우리 엄마 등쳐먹은 게. 분노한 아들의 모습에 수덕 씨는 순간 당황을 하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아드님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그쪽 소개 듣게 생겼어. 너 돈 뜯어내는 사기꾼 맞지? 사기꾼이라는 말에 수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어요. 사장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드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사기꾼입니까? 수덕 씨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해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는데 그 순간 수덕 씨가 주먹을 날렸어요. 아들은 얼굴을 강하게 맞고 뒤로 넘어졌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너가 뭔데 우리 아들을 쳐?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그게 아니고 아드님이 저를 치려고 해서. 아들을 감싸면서 소리를 지르자 수덕 씨는 당황을 하며 저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경찰 부를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린 끝이야, 끝. 그리고 한 달 안에 돈 가져오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할 테니 그렇게 알고. 제가 윽박을 지르자 수덕 씨는 말없이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지더군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데 아들이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수덕 씨는 시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제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군요.
온몸에 털이란 털은 쭉 뻗었고 무서운 마음에 빠르게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로 돌아봤는데 수덕 씨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니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돈이나 주시죠. 그러자 수덕 씨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저를 벽으로 밀쳤어요. 사랑한다니까. 그러니 돈 가져오라고. 나랑 약속했잖아.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지 수덕 씨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왜 사람을 밀고 그래요? 다행히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유심히 보았는지 가까이 다가오며 소리쳤고 수덕 씨는 달아나 버리더군요. 그렇게 그분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는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 문 열라고. 술에 취한 듯한 수덕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너가 나를 버릴 수 있어? 문을 열지 않으면 돌아가겠지 싶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돌아갔나?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어느새 사라졌고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로 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들어가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문을 부수려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고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생각에 문 앞에 갔더니 쾅하는 소리와 함께 쇠붙이 같은 게 삐져나왔는데 그건 다름 아닌 망치였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고 정신없이 움직이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문에 쌓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나이가 들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생각대로 문이 부서지지 않자 수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이러지 말아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는 애원하며 힘겹게 문을 내리쳤고 그와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수덕 씨는 당황을 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경찰분들이 빠르게 오셔서 그를 제압해 버렸거든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네요. 그날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수덕 씨가 경찰에 끌려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집에 머물렀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찾은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기꾼을 넘어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었다니. 나중에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가 수덕 씨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수덕 씨는 저 이외에도 외로운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가고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거예요. 그 때문에 수배도 내려진 상황이었고요. 경찰에게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그와 보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귀에 불어넣던 수많은 달콤한 말들, 다정한 눈빛으로 보듬어 주었던 그 모든 행동이 오로지 제가 가진 돈 때문이었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억울한 나머지 제가 살아온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얼마나 쉽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지를 그를 만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 자체가 잘못된 감정은 아닐 거예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것이니까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 사랑을 나누며 잠시나마 행복했고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다시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 또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는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외롭다는 이유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내 곁에 둘 만한 사람인지 먼저 고민해 볼 거예요.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열지 마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원할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혹시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은 그 사랑을 겁내지는 마세요. 나이를 먹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